네, concurrency 그리고 병렬 프로그래밍의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의 기본이 되는 thread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C++ 강의의 대부분은 thread가 하나만 있는 single threaded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C++의 메인 함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연산을 하고 함수를 호출하면 그 함수의 코드를 실행하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그 오브젝트의 멤버 함수, 그리고 디스트럭터를 호출해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어요. 왼쪽의 코드 같은 경우는 메인 thread에서 변수 A, B, C에 대한 계산을 하고 함수 fn에 대한 코드를 실행해요.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constructor, sayHi라는 멤버 함수, 고양이의 디스트럭터를 호출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프로세스 안에서 thread를 더 생성시키면 돼요. 그럼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여러 동작을 동시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싱글 threaded 프로세스가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면 그 안에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thread, 프로그램 카운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멀티 threaded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안에서 thread의 수만큼 스택, 그리고 thread 등이 존재해요. 하지만 코드와 데이터처럼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공유가 되는 자원도 있어요.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해요. 예를 들면 싱글 threaded 프로세스에서 메인 연산 중에 로그 파일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복잡한 연산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복잡한 연산을 하다가 멈추고 로그 파일을 작성하고 다시 연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로그 파일을 남겨야 해요. 하지만 멀티 threaded 프로세스처럼 하나의 thread를 만들어서 로그 파일 작성을 해당 thread에게 맡긴다면 연산 thread에서는 그 컴퓨테이션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가능한 거죠. 또 이러한 멀티 threaded 프로세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그림으로 알고 있는 것도 유용해요. thread가 하나만 있는 프로세스의 메모리는 위쪽에 스택 공간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힙과 스태틱이 들어와요. 프로세스의 진행에 따라서 스택에 정보가 더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또 힙 공간을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시 메모리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요. 이러한 메모리 공간에 두 번째 thread가 생긴다면 그 thread는 중간에 새로운 스택 시작점을 가지고 각각의 thread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스택을 쌓아가고 해제시켜요. 하지만 힙이나 스태틱 공간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thread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C++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thread를 std thread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게 C++11 전에는 thread라는 개념이 표준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thread API를 사용했었어야 해요. 하지만 C++11부터는 thread라는 스탠다드가 들어오면서 여러 thread를 표준에서 다룰 수 있게 해줘요. 이번 시간에는 이 std thread를 사용한 아주 간단한 코드만 만들어 볼게요. 문자열 출력을 위한 IOStream과 thread 사용을 위한 thread를 include 해줘요. fn이라는 함수에서는 간단하게 a는 0이라는 변수만 지정을 해주고 메인 함수에서는 process start, process end 그리고 std thread를 사용해서 thread 오브젝트 t1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함수 fn을 넘겨줘요. 또 동시에 두 번째 thread 오브젝트 t2를 만들어주고 역시나 함수 fn을 넘겨줘요. 그리고 메인 thread에서 함수 fn을 실행시키고 있는 t1 thread와 t2 thread를 기다려줘요. 이를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프로세스가 시작된 뒤 thread 두 개를 생성해서 각각의 thread가 함수 fn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thread가 처음에 시작이 되고 thread t1과 t2를 생성해서 함수 fn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메인 thread는 joi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t1, t2 thread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남은 부분을 실행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해요. 오른쪽 메모리 그림에서도 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메인 thread가 있고 중간에 t1, t2 thread를 생성해요. 그럼 각각의 thread에 대해서 스택 공간이 생기게 되고 t1, t2 thread는 f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럼 내부에 a는 0이라는 로컬 변수들이 자리를 차지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thread에는 미리 만들어진 함수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람다 함수도 호출하는 것이 가능해요. 새로운 thread t3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람다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이를 컴파일을 해보면 이처럼 fn이 2개, 람다 함수가 한 번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코드를 컴파일을 할 때 pthread라는 처음 보는 옵션을 넣어줬는데요. 이는 POSIX thread library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이에요. 만약 이 옵션을 써주지 않는다면 이처럼 thread와 관련된 컴파일레이션 에러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thread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을 할 때는 concurrency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thread를 만들고 조인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C++에서 포인터를 배우지만 실제 코드를 짤 때는 포인터 사용을 피하고 레퍼런스를 사용하거나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해요. 하지만 레퍼런스나 스마트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인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thread를 알고 있어야 더 나중에 하이 레벨의 컨커런시 프로그래밍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C++의 스탠다드 thread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